이 두 번째 이슈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조속하게 내려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실제로 한 얘기고요. 조속히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것이고, 당 일각에서는 지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하게 되면 기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제 자신감도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아니 이건 민주당만 혹은 범야권만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이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당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이게 어떤 속내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완전히 좀 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뭐 이른바 이제 이게 치킨 게임이죠. 치킨 게임 아니겠습니까? 강 큰 놈이 이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여론에서 선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여론들은 기각되겠네? 또는 각하되겠네? 이런 의견들을 또 많이 나오고 그게 또 여론조사 올라갑니다. 그럼 또 역으로 이게 헌법재판소에 간작은 그 샌님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이제 악순환의 쳇바퀴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고도의 전략인 거죠. 저는 뭐 들은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권성동, 권영세는 별 정보가 없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 와서 정보를 물어본 적도 있다. 뭐 이런 소문도 들은 적이 있고요. 다만 윤상현은 윤석열을 통해서 직접 정보를 듣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추측성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윤석열은 헌법재판관과 직접 소통한다는 썰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기현이 역사의 죄인인 겁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관하고 직접 소통을 한다고요?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뭐 루머가 있다.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왜 바뀌었을까요 중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계속 지연 전략을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에 이렇게 바꾸면서 치킨 게임 시작한 이유가 뭐죠? 두 가지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무죄. 2심이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할 때도 지도부가 언론을 향해서 내는 메시지와 실제 국민의힘 의원이나 보좌관들이 하는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이걸 어쩌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유죄가 나서 그거를 통해서 지렛대로 이 지연이 효과를 발휘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지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가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 효과가 있다라는 거 기각돼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럴 거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지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돌아온다라는 전제에서 놓고 보면 한덕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많은 헌법 학자들도 지적을 하는데 한덕수 판결은 사실 7대1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야 여러 가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로 놓고 보면 애초에 지난주까지 한덕수 판결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그거를 기각결정문을 어떻게 써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나온 오마이뉴스에 나온 김선태 교수 인터뷰도 보면 한 명은 쓰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각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지연의 문제는 결국 각하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엔 5대 2대 1이나 5대 3이 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실제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근데 약간 과장된 희망회로라고 봅니다. 본인도 이게 과잉이라는 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박할 수 있는 거는 그 당일 상황이 전 세계에 지금 중계가 다 되어 있는 상태고 법리적으로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냐는 삼척동자도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기술적으로 그런 이제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죠. 국민의힘은 나라가 망해도 이재명과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는 꼴은 못 봐. 이겁니다 사실은. 지금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보세요. 전국의 플랜카드를 이재명을 믿습니까? 이런 플랜카드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겁니다. 5대 3으로 기각되면 제일 좋고 기각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시간 끌어가지고 18일 이후로 밀어가지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없어지고 그러면은 판결을 못하는 상황으로 해서 계속해서 한독수 끌고 2년 가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이재명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속내는 그러니까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을 들으면 속내는 지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겉으로는 기각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빨리 결론 내라 이렇게 겉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또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게 김한 기자님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네요. 지금 이번 주 여론조사들 지난주부터 나오는 여론조사들에서 보수 활성화가 좀 꺼지고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활성화가 꺼지고 있다고 있는 건 뭐냐면 응집력이 떨어진다. 네,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고 사람들도 어쨌든 이게 빨리 좀 나와라 이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혼란이 길어지고 있다. 근데 국민의힘이 어쨌든 공당된 입장에서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헌재가 판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 사실 이제 뭐 빨리 판결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속내로 보면 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윤석열과의 어느 시점에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하려면 뭐 실제로 그렇게 겉으로 말은 못하고 있지만 뭐 그런 판단들과 플러스 한덕수 판결을 보고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 5대3이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판단이 뭐 중첩되어 있겠죠. 그 내란 음모다, 내란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 거나 이렇게 조속히 선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나 지난주 주말에 나가보니까요. 그 전광훈 목사 측 집회는 많이 이완됐습니다. 네.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이 기운이 빠져 있고요.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이렇게 그 전까지는 기세 등등했던 지지자들이 한 풀에 꺾어버렸다는 인상을 실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시간 정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연단 위에서 그 설파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 무죄의 부당성, 지기현 판사가 얼마나 훌륭한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을 앞으로 빨리 할 건지에 대해서 다 법률가 출신의 스피커가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흩어지지 마시라.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유튜버의 조회수는 빠지고 있고요. 슈퍼챗 부동강 났고요. 집회 인력 빠졌고요. 이렇게 지금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정치에서는 어쨌든 이들을 붙잡고 결집시키기 위한 논리가 필요한데 한 축은 민주당이 무도한 세력이다.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려고 한다. 민주당이 진짜 내란 음모 세력이다는 걸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라. 뭉쳐달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 것으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뭐 내부 보고나 이런 데도 올라오는 거랑 거의 같은 말씀, 되게 정확한 진단인데 지난주를 왜 사법 슈퍼위크라고 불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보면 한덕수 이거 한 10%? 네, 맞아요. 10점짜리? 그다음에 이재명 재판이 51점짜리. 51점짜리. 네. 그리고 나머지가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이 세력들은 이제 못 이긴다는 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 주말에 취재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집회가 굉장히 좀 성겨졌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제 전략적으로 지연을 시켜봐야 비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될수록 더 와해될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도 지금 이번 주 집회에서 그런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또 고급 정보 하나 풀어놓자면 이제 네. 개헌론 나올 겁니다. 개헌론이요? 개헌론 100% 나옵니다. 윤석열이 개헌론 던질 겁니다. 윤석열이 나 기각되면은 개헌에 앞장설 거야 하고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후 변론에서 최후 변론에서 한번 최후 변론에서 했는데 그게 지금 조용했는데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SBS 그 기자가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비판 안 하겠다. 매우 훌륭하지 않은 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즉 윤석열 입장에서도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윤석열이 복귀한 상황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헌재를 마비시켜가지고 잠궈버리는 거야. 헌재가 결정을 못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드락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라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여론조사에서도 그리고 길거리 시위에서도 극우 진영은 좀 이완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네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흩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뭐 윤석열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그나 정말 기각이 되는 건가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나온 거 지금 12월 4일부터 국민의힘 전략은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나온다는 거를 전제로 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무죄가 나와 버려서 그 며칠 사이간에는 굉장한 좀 혼선을 겪은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사실 아무런 전략도 사실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조회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돈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이제 후원금일 텐데 이제 그게 실제 꽂히려면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사람이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거의 매주 나가 보는데 보면 딱 봐도 전광훈 주최 측 집회는 지역을 구분해서 그 편의점 의자가 다 깔려요. 근데 빈자리가 듬성듬성 많아지기 시작한 게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지난주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정말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동십자가 앞에 집회도 제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무죄 이후에 퇴근하면서 지나가서 봤는데 3분의 1도 안 차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하나 넘어갔다 심리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쨌든 지금은 국면이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거네요. 처음에 계엄이 선포됐고 그 내란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탄핵이 부결됐다가 가결되고 체포에 실패했다가 체포되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쫙 고조되다가 구속 취소되면서 역전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극으로 결집했다가 다시 이게 또 지금 좋은 상황이냐? 뒤집어지고 좋은 있다. 상황만은 아닌 겁니다. 한국 사회의 객관성이 포장되었던 진실로 객관적이던 그 바탕한 시민사회 영역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기도 해요. 그렇죠. 다 민주당이 된 거야. 맞아요. 다 민주당이 된 건데 정말 이게 과연 좋은 현상인가라는 것을 민주당 소속이지만은 네.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정당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그럼 과거보다 더 훌륭해졌느냐 정당의 엘리트들이 과거보다 더 주도할 만큼의 실력을 가졌느냐 이것도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이제 이런 분위기잖아요. 국민의힘 저희 분위기를 짚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아스팔트 극우들이 바라는 것은 반작용을 할 수 있는 명분과 당위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떠한 반응을 주느냐가 자신들의 반작용을 결정하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즉 위헌이니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물꼬를 터서 반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명분과 당위를 굉장히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구실들을 많이 찾아갈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뉴스토마토 넘어오면서 이 그 경북역을 지나쳐 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 외교부 건물 따라 우회전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와 늘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그 천막 앞에 네네네. 천막 맞은편에서 맞불 시위를 간간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간 봤던 인원들이 동일한 날짜, 동일한 시각은 꼭 아니었겠지만 제가 지나갈 때마다 제가 여기 매일 오잖아요. 네.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서 오늘은 봤더니 4분 계시더라고요. 4분이 스피커 2개 설치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동력이 떨어졌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희망이 생기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뭐 대들락이다 뭐다 뭐 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파면 결정만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 극우 세력이 자체 발광은 하기가 어렵고 근데 민주당 이재명 뭐 비판하면서 이 민주당 이재명 쪽에서 하고 있는 일에 반대편에 서는 걸로 본인들을 부각시키려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권성동 대표 메시지도 그런 것들 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끝장 뉴스 같이 해주신 박진영 평론가님, 김한 기자님 그리고 박영식 에디터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